신박한 경제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시는 분들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중에서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요게 이제 뭐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또 한국에서 반도체 주가가 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올라가요. 그래서 먼저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먼저 IPEF 공급망 협정과 연관해서 한번 오늘은 집중적으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IPEF 이게 뭡니까? 박시동 평론가님.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다자간 경제협력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14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어요. 네. 27일 이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IPEF 이제 장관 회의를 해서 처음으로 공동 보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급망 타결을 이제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지난 5월에 이제 IPEF가 출범을 했고 그 중에 첫 합의가 발표된 거고 공급망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첫 협정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핵심 내용이 있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행동을 같이 하자. 행동. 두 번째는 기구를 만들자. 기구.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행동을 같이 하자는 말을 조금 어렵게 하면은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자. 네. 이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이 14개 국가들이 행동을 같이 해서 뭐 상호 공조도 하고 정보도 같이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둘째는 공급망 위원회를 만들자. 네. 그게 이제 만들자. 기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공급망 분야의 첫 번째 협정 타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게 처음 나올 때부터 야 이건 미국의 의도가 있는 조직이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모든 언론에서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왜 IPEF 만든 겁니까? 결국은 그 반도체 전기차 공급망에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네. 수순이죠. 사실은 특히 이제 반도체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장비, 공정, 설계 크게 세 개가 나눠지는데 네. 이게 이제 각각 장비 소재 이런 거는 일본이나 네덜란드가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설계는 미국, 그다음 공정은 TSMC 대만, 그다음 삼성전자로 들어갈 수 있죠. 이 세 개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을 한 지역의 공장들을 같이 만들어서 과거에는 딴 지역에서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가구하는 것들을 이제 지역적으로 미국, 일본, 뭐 EU 같으면 독일 이런 거점을 둬서 클러스터를 만들자라는 게 아이디어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또 이제 소재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소재가 필요한데 이 소재들 주요 소재들을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소재를 가지고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보이콧을 한다든지 하면은 공급망을 중국을 배제해서 한다는 게 어렵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 IPEF 특히 그 공급망 쪽은 반도체, 전기차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이 공급망에서 미국을 배제하는 그 큰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큰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략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박한 경제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박상인,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IPEF가 뭐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 뭐냐,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봉쇄하려고 하는 것, 각자 설계, 장비, 공정이 따로 있었던 거를 한 군데로 좀 모으려고 하는, 일단 미국에 모으겠다. 이걸 다 미국에 모으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 같아요. 미국에만 모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네. 아시아 쪽에 일본 그쪽 하나 만들고요. 우리가 아니네. 독일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게 문제네요. 우리가 지금 그 일본이 아니고 우리가 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의 그 구마모토 현에 지금 클러스터를 짓고 있죠. 삼성전자도 지금 거기 짓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예, 거기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 용인 클러스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미국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아시아에서는 일본에다 모으겠다. 그러면은 한국 용인에다가 뭐 300조 클러스터 만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반도체 얘기가 좀 나와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은 네. 미국 쪽으로 반도체법 때문에 옮겨간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 일본 쪽으로 중심 이동한다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세계 최고 반도체 업체인 TSMC도 일본에 지금 10조 정도의 규모로 해서 지금 공장을 이미 짓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도 지지난주에 5조 내외의 규모 투자를 해서 일본에 짓겠다. 일본에다가 중국에서는 쫓겨나고. 예. 그러니까 거점을 전 세계 거점 미국에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아시아 쪽, 유럽 쪽도 거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플랜은 그 반도체 공급망이 하는 게 미국에서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지역적인 클러스터 핵심 거점도 두고 제일 큰 건 미국에 두겠다는 거고 아시아 쪽에서는 지금 일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독자적으로 중국 제재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실익도 없이 혼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만 하고 있는 참 통상회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TSMC나 마이크론도 일본에 진출을 했지만 삼성도 지금 3천억 정도의 지금 투자 계획을 말했는데 삼성이 투자한다는 건 R&D 센터거든요. 예.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시제품 센터 같은 거예요. 시제품. 그럼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시제품이 나오면 일본 소재 업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소재가 통과가 돼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럼 그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로 대량 생산될 때 그때 결정됐던 그 성분 성상대로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빨대 꽂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일본 소재들이 계속 쓰여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 건 아닙니다. 네. 아니 보니까 이전에 그 소부장 업체 그 경영진 계신 분하고 그 익명 인터뷰를 했는데 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소재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라인이랑 결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한국에서 소재 부품 이게 그 삼성 반도체에 제대로 작동을 했어도 일본에서 만들면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역뿐만이 아니고 공장, 팹이라고 하는 공장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미세한 공정이기 때문에 그 공정에 얼마나 최적화하고 적응하는가 그걸 이제 학습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반복 생산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용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반도체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 학습 효과를 따라서 내려가서 비용을 적게 하는 게 경쟁력의 원천이죠. 아니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미국에 아메리칸 파이도 대통령이 부르고 뭐 이래 가면서 미국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근데 그러면 적어도 일본 반도체가 소부장에는 뭐 어느 정도 소재 부품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랑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데가 세계 탑이잖아요.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건 공급망은 주로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TSMC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제일 크게 공정을 담당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그 다음이긴 하지만 상당히 참 거리가 있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한 거는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공급망을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국이나 일본, 독일 중심으로 만드는 거는 시스템 반도체 위주예요 지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공정을 같이 하고 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물론 소재라든지 장비는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미국에서 생각하냐면은 AI라든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첨단 기술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으로 들어간 걸 막겠다는 거고 그다음 공급망 자체는 주로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짓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 또는 기업들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인 선택들을 할 것인가라는 게 핵심적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만 덕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했는데 미국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본에다 만들고 한국은 거기서 일본 반도체 클러스터에 뭐 백그라운드 뭐 공급할 수 있는 게 공급하되 핵심은 일본에다가 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실익이 뭡니까? 지금 여기 IPEF 들어가서 일본 좋은 일, 미국 좋은 일 말고 대한민국 좋은 일이 뭔지가 궁금하다.
지금 뭐 신작 변호사님 말씀처럼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지금 실익이 잡히는 게 없고요. 없는 거를 떠나서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IPEF 같은 그런 다자간 협력 체제가 대중국을 상대로 한 제재가 확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이 당연히 반발을 하죠. 네. 특히 그래서 G7 이후에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크론이 세계적으로 지금 D램 3위인데 네. 3위 업체가 중국에서 제재를 받으면 1위 업체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보겠거니라고 생각할 텐데 네. 미국은 또 그것도 싫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우리한테 압력을 넣기를 파이널 타임즈나 여러 보도에서 오늘 또 블룸버그에도 났더라고요. 블룸버그에 났어요. 네, 그래서 또 미국 그 하원 특별위원장도 직접 동맹으로서 한국은 반사이익 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절대 물건 팔지 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동맹과 함께 미국이랑 동맹 편에 서서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서 미국 편에 들어준다면 그래서 중국과 약간 대척점에 선다면 반사이익으로 방금 일본이 보고 있는 투자라든지 시스템 거라도 반도체에서의 받아야 어떤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익은 없고 오히려 우리 시장인 중국에서 반사이익조차 못 보면서 손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투자도 있는 못 거죠. 받고 반사이익도 못 받고.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론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정부가 나서서 꼭 뭐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런 압력에 대해서 이거는 민간 기업들 이야기고 네네. 미국 정부가 말하는 첨단 장비나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론이 팔고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가드레일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전혀 지금 저촉 사항도 없는 것을 민간 기업이 팔겠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막냐. 그리고 그런 걸 너희들이 부당하게 이야기해서 안 된다라는 것 의사를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중국도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의미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정부가 그 정도의 스탠스 자세를 가져준다면은 한국에 대해서 굳이 강하게 미국이 미운데 한국이 만만해서 한국을 때리는 그런 걸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국에 우리가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달라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원칙과 너희들하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거를 지키긴 지키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해달라는 건 다른 거 아니다는 또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이게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잘 처신만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오늘 한국, 중국의 미국 마이크론 제재 이용 안 할 듯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중국의 한미 관계 이간질로 간주한다. 이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그런데다가.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표해야 되고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지금 그 반도체 칩스 액트에서 뭐 가드레일 중에서 왜 중국의 보조금을 받는 그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거나 이런 거 못 한다고 한 거 우리가 작년에 한 10월 올 10월까지 1년 동안 유예받았죠. 유예받은 거 그걸 다시 1년 유예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가지고서 협박을 할 수는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만약에 네네. 팔면은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드레일 할수 조항 있는 그대로 연장 안 하고 10월달 이후에는 니네 중국에 있는 공장 업그레이드 못해. 그러니까 그런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예. 좋은 말씀이 하나 나왔는데 네. 죄송해요. 좋은 말씀이라니 건방진 표현. 하여튼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예, 예. 이게 예.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게 뭐냐면요. 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룸버그 언론 보도를 가만히 보시면 네. 한국의 정부가 한국 업체들에게 중국 내 점유율을 늘리도록 장려하지 않을 듯 해서 우리 정부를 쿠션 치고 나오는 보도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 블룸버그에 따르면 정부가 삼성이나 마이크론에 예. 물건 팔지 말라는 암시를 줬다는 식으로 블룸버그에는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보도를 일단 하나로 놓고 보면 일단은 그 우리가 중국의 점유율을 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미국이나 그에 동조하는 고위 관계자의 입장이라고 하나를 놓고 네. 반대편 보도가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나왔어요. 오늘 동시에 뭐냐면 그 에이펙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상무장관이 회담을 했는데 우리하고 미국하고 한국, 중국하고 그렇죠. 한국, 중국하고 한국 상무장관하고 산자부 장관이 회담을 했는데 우리 쪽 보도 자료에는 뭐 포괄적으로 서로 잘 협의하기로 했다는 식의
그냥 뭐 두루뭉실한 합의문이 나왔는데 근데 중국은 다르죠. 중국에서 정확하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영역에서 한국과 대화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 못을 박아서 내버렸어요. 양쪽이 달라요. 내용이. 자, 이게 뭐냐면 미국 측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내놓은 친미 공직자를 통해서 내놓은 친미 고위공직자요. 내놓은 하나의 언론 플레이 섹터가 있고 예. 중국도 똑같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보시면 양쪽 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측이 어느 편에 설 건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위기처럼 보여서 양쪽에서 압력을 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이때야말로 지렛대가 양쪽으로 생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날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요 마이크론 그 SK MBC 삼성전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사업을 하니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 굉장히 묘하거든요. 네. 이게 정부 관료가 지금의 상황에서 적절한지 저는 물음표가 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씀? 글쎄요, 아마 정부에서는 특별히 기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라는 아마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긴 한데 네. 표현 자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미국의 그 수출 통제 조치에 위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거 여부는 개별 기업들이 이윤 동기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미국 정책하고 반하지도 않는다. 한국 정부 입장은 그거다. 이 정도로 해줬으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면 사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오히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지금 뭐 양쪽에서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표현들이 정말 애매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어떻게 이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처신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시점이다. 위기자 네. 지렛대가 두 개가 있는 상태일 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요. 예, 박수동 평론가님.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함에 있어서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를 한 타겟으로 딱 잡았거든요. 네, 그랬죠. 마이크론이 미국에 지금 21조 정도 들여가지고 디램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근데 마이크론은 아시다시피 디램 관련해서 3위거든요. 네. 삼성이 삼성 45 정도 되고 포션이요. 네. 하이닉스가 25 정도 되고 마이크론 25 정도 되고 마이크론 전체 매출의 11%가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해서 디램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확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다가 그렇죠. 예. 근데 중국과 계속 분쟁이 생기면서 매출이 11% 이상 안 나오거나 네. 디램 시장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 한 번에 딱 잡혀버리면 네. 그 투자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네.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뭐 엄청나게 지금 워싱턴에서 로비를 하고 있는 바로 거라고 봐요. 그겁니다. 마이크론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은 잘 보시면 마이크론 때문에 미국이 이 문제를 양보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 제재가 뭐 미국 산업이 치명적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아픈 부분을 한번 딱 찔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지금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제재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세져가지고 네. 지금 사실은 힘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공장 증설도 대규모 취소되고 있고 각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도 업계에서 전망치마다 조금 다르지만 연말이면 재고 소진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재고가 소진되는 D-Day까지 가지를 않고요. 보통 업계에서는 네. D-Day 최소한 5, 6개월 앞에서부터는 재고 확보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게 우리가 업계에서 추산하시고는 5, 6개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구매에 나서야 되거든요. 네. 그럼 중국도 지금 구매에 나서야 되고 한편으로 마이크론을 제재한 상황이고 그럼 구매 대상은 한국밖에 없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제재가 아프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렛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중국 공장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손해를 보겠지만 오히려 그렇다면 한국에 공장 지금 늘릴지 안 늘릴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중국에 수출을 할 요인들이 생겨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기회지만 한국 경제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잘 살려야 된다. 서신을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하고 뭐 지금 그동안에 뭐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성의를 보였잖아요. 정말 성의를 많이 보였죠. 뭔가 지금은 우리가 물컵에 한 90% 정도씩 채워준 것 같아요. 절반이 아니라. 최소한 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걸 못한다면 무능한 정부예요. 맞습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중에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 가이드레일 조항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올 10월 달 이후에는 네.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공장에 업그레이드를 못하게 하는 조항. 예.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중에서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증산을 못하고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을 못한다가 이제 미국의 가드레일의 주요한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되면 기존 공장이 다 사장되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남들 뭐 이렇게 그렇죠. 고급 운동화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저 집신 만들고 고무신 만들고 해야 되는 게 되는 사실 거죠. 미국에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못 만들어도 한국에서 더 만들면은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럼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살살 이야기를 하면서 꼬셨어요, 사실. 그랬으면 지금 기회가 와서 하겠다는데 마이크론 때문에 못하게 막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마이크론 때문에 못 팔게 하고 클러스터는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방금 이럴 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정부가 무슨 일 해야 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 예. 그 5%를 10%로 확대를 확실하게 약속해 달라. 또는 그 그러면 안 팔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범용 제품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확대해 달라. 네. 그다음에 사실 D램 시장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못 판다. 그럼 우리가 D램 시장에서 손해 보잖아요. 예. 근데 삼성이 나아가야 될 길은 또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 그럼 시스템 우리가 진출할 테니까 미국이 뭐 주요한 그 설계, 고객사를 뭐 통해서 등등등. 우리한테 오퍼를 많이 줘라.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정부가 물밑에서 협상해야 될 게 많은데 그냥 뭐 민간에서 알아서 하겠거니라고 이렇게 던져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양쪽을 감안해서 잘 판단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부 차관 말씀이세요. 아니 뭐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물밑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통상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가 맞습니다. 한국 경제 반도체 산업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앞으로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지렛대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윤석열 정부의 능력에 달려있다.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되죠? 신박한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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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